진짜 이제 무주택이나 진짜 네.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일단 네. 이념을 부여하지 마라. 주택에는. 이념을 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주택은 떨어져야 돼. 뭐뭐 해야 돼. 특히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강하죠. 저도 옛날에 솔직히 그랬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다 주택에다 이념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념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래서 올라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은 내가 그 이념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니까 저는 무주택자, 일주택자 되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주택시장과 그런 부분을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실거주 1주택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마련해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이래서 좋네, 저래서 이런 부분이 있네.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장점이 생기잖아요. 그 장점이 생기고 되면은 그 장점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해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구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이념에 충실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데모 해봤거든요. 해봤지만 네. 그게 이제 이념이지만 나이 먹고 점점점 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제 주택에 대해서 신경 써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왜 40대, 50대,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50대에 그렇게 주택에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집값이 오르는 집값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일주택자분들은 다 필요 없고요. 실거주를 위한 집을 한번 사보시면 그다음부터 한 3년, 1년, 2년, 3년 살아보시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것부터 해보시면 네. 지금 제가 설득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을 설득해봤자 설득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채 사보면서 거주하시면서 주변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변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게 이제 집은 쌓아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네. 당연히 쌓아야 된다.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렇게 이념을 넣지 말고 이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주택시장은. 일단 한번 사봐라. 그런 이야기군요. 저도 젊었을 때 이 집값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으셨잖아요. 네. 약간의 생각과 이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어느 분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책이었는지 뭐였는지 못하는데 지금도 그 말이 많이들 하시는데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그 어느 때도 싼 적이 없었다. 그 어느 때도 싼 적이 없었다. 근데 저도 97년, 98년 그랬다니까 이미 돈 많이 번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오던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더라고요. 가진자를 너무 시기만 하지 말고 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경험해봐라. 집이란 네. 걸. 네. 그리고 말해라. 이런 얘기군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학교에서 좀 안 알려주니까 부령님이 좀 알려주시고 하셔야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 의외로 인기 없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 없죠. 네. 따분하잖아요. 네. 네. 인기 없고 네. 여기가 오릅니다가 네, 인기가 그렇죠. 많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사세요. 이게 인기가 있는데 네네. 요즘은 뭐 사실 어디를 뭐 쉽게 추천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한마디 해주시죠. 딱히 뭐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혹시 조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네. 시기가 공부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행동 자체가 아마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조급한 이유가 내가 조급한 이유. 내가 남들한테 뒤처졌다는 시기 질투 때문인지 또는 내가 계속 투자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쉬고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 느낌이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했던 거라든지 기타 또 주변에 또 이제 좋은 말씀하시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었다 보면 그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확 스치는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한 단계 계단식 상승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오면은요 공부 더럽게 안 해요. 진짜로.
네네. 이게 가장 그게 그 문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죠 공부. 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재미로 그동안 살았단 말이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얘기도 꼭 한번 하고 싶네요. 상승장이 평생의 투자 사이클 중에서 몇 번 안 와요. 그러니까. 30년을 하게 되면 몇 년 안 오거든요. 그거를 지금 경험한 건데 그 시장에 30년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에 쌓여 있거나 등기병에 또 뭔가를 사야 돼서 또 마음이 조급해 하지 말고 네. 충분히 공부해 보시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도 되나요? 네. 질문? 네. 아, 네네네. 궁금하신 구룡님께 궁금하신 게 있다.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다. 이런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개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생각 중인데 언제쯤이 괜찮은 시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혼내도 되나요? 아니 뭐 좋게 이렇게 좀. 아, 좋게. 아이 물론 나쁜 얘기를 하진 않죠. 네네. 근데 네. 그 저도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네. 님이 표현하신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미 본인은 시장 환경을 본인이 넘어서려고 하고 계세요. 뭐냐면 올 연말과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딱 정해놓으면 네. 왠지 달성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상승장 자체는 그게 항상 맞아요. 네. 근데 올 연말 내년 초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생각 중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왜냐면은 시장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올 연말 내년 초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딱 정해놓고 하지는 말아라. 네. 근데 분명히 갈아타기는 아무 때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상급지로 가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연말이나 연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좋아하는 로망 도시나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계속 관찰하다 보면 진짜 좋은 물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죠. 어.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걸 갖다 왜 내년 연말과 내년 연초로 정해놓느냐. 그게 미래일이 불확실하는 건데 연말과 연초를 정해놓는 순간 조급함이 와요. 조급함이 온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장난스럽게 혼내도 되나요?라고 혼내도 되신다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연말과 연초 아까 제가 그냥 연말과 연초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냥 추정을 할 뿐 정확한 시각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곳 아마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당장 다음 달이라도 뭐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하시면 돼요. 시기를 정하지 말고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싼 거 잡아서 사시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요. 공통적인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인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인천. 네네. 예. 인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혼낼까요? 예, 2년 뒤에 팔아야 됩니까? 예, 뭐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 네. 인천이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네.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본인이 한번 생각을 내가 뭘 못했을까? 이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솔직히 매매님께서는 뭐 인천 집값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점이 다 틀려요. 일단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천 내에서 그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인천에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근데 인천에 그냥 멋모르고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좀 다른 건데 일단 인천 쪽을 조금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곳이 대표적인 게 서구, 특히 이제 서구. 검단 네. 같은 경우죠. 검단이에요. 예, 검단은 인프라가 계속 들어오는 신도시잖아요. 네. 여기에 물건 굉장히 싼 게 나오면요 무조건 갈아타셔도 돼요. 무조건 그래서 네, 가서 타셔도 돼요. 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고 네. 신도시인 곳이 가격이 네. 좋아지지 않은 곳이 있었나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건데 네. 투자자로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으실 거예요. 일단 전세 가격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은 실거주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네, 투자자들에게는 위기다. 네 위기일 수 위기다. 있죠. 2년 뒤에 전세 가격을 보고 2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전세 가격을 보고 결정하셔라.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이 공급이 많은 지방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몇 분이셨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 공급이 많은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또 혼내실 건가요? 아니 그냥 너무 혼내면 또 예, 진짜 예. 싫어하실 테니까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건데 네. 단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게 지금 아마 질문하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네. 지역에 투자자가 많았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셔야죠. 네, 투자자. 투자자가 많았다면 그 투자자가 빠지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집을 그 동네를 살 분과 안 살 분이 나눠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지방 중에서 공급이 많은데 투자자까지 많이 들어갔다. 네, 네. 그러면 좀 안 좋다고 봐요. 안 좋다. 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은 좀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물량이 많으면 쉽지 않다. 근데 투자자가 더 많으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투자자까지 들어갔는데 그 투자자가 못 모르고 이제 물량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 계속 하고 싶어 많을 텐데 네네. 그게 제대로 거래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가격이 한동안 안 좋을 거예요. 투자한 공급 많은 지방은 매도 후 다시 매수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샀던 아파트를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산 적이 있어요. 예.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매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내가 팔을 때는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현상 투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팔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공급이 줄어든다든지 네. 이러면 매수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겠다 취득세 내면서 왜 할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차를 두고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네. 자, 그다음에 취득세 완화는 언제 될까요, 부령님? 이렇게. 원래 취득세 완화는요. 네. 제일 마지막에 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네. 취득세 완화라는 거는 집사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사란 얘기는 언제 집사라고 말하고 싶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개판 5분 전일 때예요. 집이 안 팔릴 때? 안 팔리고 아무도 안 살 때. 미분양. 예, 그런 것들이라니까 시장이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왜냐면 그때 거래도 안 되고 뭐 인테리어 업자도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완전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싸게 해줄 테니까 사라.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최악인 상태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래. 더 떨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는 언제 될까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취득세 완화를 원해서 더 사고 싶어요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바보같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일단 취득세 완화는 지난 40-50년간의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을 다 뒤져보잖아요. 네. 항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항상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저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거를 임대사업제도도 뭔가 나오잖아요. 네. 임대주택을 해서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 늘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쪽으로 또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득세를 항상 유도해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그 대책과 관련돼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완화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면 임대용 물건 취득할 때는 완화될 수 있겠다. 취득세가 뭐 4.6이고 뭐 몇 퍼센트 이런데 그 부분을 뭐 1%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는 있다. 근데 그냥 모든 거에 대한 취득세 완화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네. 취득세 완화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방법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부령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불인이들과 또는 당황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초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령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